자, 오늘은 이제 뭐 아르르 블록, 위로 블록 요거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 자, 먼저 이제 아르르 블록하다, 위로 블록하다의 정의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정의. 자, 일단 그림상의 모양을 보면은 선생님이 여기다 그려놨는데 아르르 블록한 모양은 뭐 요런 모양이던가 요런 모양이던가 요런 모양이던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위로 블록한 모양은 뭐 요런 모양, 요런 모양, 요런 모양 이렇게 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이거 아르르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우리가 아르르 블록인 부분에서는 아르르 블록인 부분에 아무거나 두 점을 잡아가지고 이었을 때 이 직선의 아래쪽에 곡선이 그려지면은 아르르 블록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알겠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이 두 점을 잡아서 내가 이렇게 이었을 때 이은 직선보다 함수가 더 아래쪽에 있잖아, 그지? 이런 게 아르르 블록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이 함수 위에 임의의 두 점을 내가 아무렇게나 잡아가지고 이으면은 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지금 함수가 그려지죠, 그죠? 이런 게 아르르 블록이에요. 그럼 위로 블록은 뭐야? 반대야, 반대. 그래서 임의의 두 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었는데 곡선이 더 위쪽에 그려지면 위로 블록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두 점 잡아서 이으면은 곡선이 더 위쪽에 있고, 얘도 이렇게 두 점 잡아가지고 이어주면은 곡선이 더 위쪽에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위로 블록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르르 블록과 위로 블록의 원래 이제 정의는 요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해 주는데, 요걸 이제 우리가 뭐랑 연관 지어 볼 거냐면 이계도 함수랑 연관을 한번 지어 볼 거예요. 자, 이계도 함수가 이 위로 블록이냐 아르르 블록이냐를 알려주는 어떤 지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자, 일단 이계도 함수의 뜻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이계도 함수란 게 뭐예요? 두 번 미분한 거잖아, 그치? 두 번 미분한 건데, 그럼 한 번 미분한 도함수를 다시 미분한 거니까 이계도 함수의 뜻은 뭐가 되는 거야? 도함수의 도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알겠죠? 도함수의 도함수. 자, 근데 이 도함수라는 건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였어? 접선 기울기의 함수였어요. 접선 기울기의 함수. 자, 어떤 점에서 접선 기울기가 어떻게 나오냐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도함수였잖아요, 그죠? 미분해가지고 어떤 값, x값 집어넣으면 그 점에 해당되는 접선 기울기가 나왔지. 그래서 도함수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접선 기울기의 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수트에서 배웠던 거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자, 수트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도함수 값이 0보다 작거나 크다라는 얘기는 접선 기울기가 양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원래 함수 fx는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함수가 있으면은 얘는 접선 기울기가 계속해서 양수란 말이야, 지금. 접선 기울기가 계속해서 양수니까 계속해서 증가하는 녀석이 나오겠죠, 그죠? 예. 반대로 도함수가 음수면 어떻게 돼요? 도함수 f가 음수면은 얘는 원래 함수, 잘못 적었네, fx예요. 원래 함수 fx는 뭐가 되는 거야? 감소 상태에 있는 거지, 그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가 그려지면은 접선 기울기가 계속해서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이제 감소 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랑 유사하게 이계도 함수가 양수면은, 이계도 함수가 0보다 작거나 크면은 f'x는 무슨 상태야? 증가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죠? f'x는 증가 상태라는 얘기고, 자, 이계도 함수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같거나 작으면은 f'x 도함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감소 상태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 말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한 번 미분한 거랑 원래 거의 관계, 두 번 미분한 거랑 한 번 미분한 거의 관계, 요게 이제 유사하지, 똑같지. 그러니까 도함수의 도함수기 때문에 이계도 함수로부터 원래 도함수, 그냥 도함수의 증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도함수가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도함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냐? 도함수는 아까 뭐라고 했어? 접선 기울기 함수라고 그랬잖아, 그치? 접선 기울기 함수이기 때문에 도함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 된다? 접선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접선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얘기고, 그럼 도함수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뭐가 되겠어? 접선 기울기가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접선 기울기가 감소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에 선생님이 3차 함수를 하나 그려놨는데, 3차 함수 변곡점이, 그 3차 함수 요렇게 생겨먹은 녀석을 하나 그려놨는데, 접선 기울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처음에 이제 여기 접선 기울기 보면 접선 기울기가 처음에 굉장히 컸어요. 기울기가 굉장히 컸단 말이야. 근데 조금 x값을 증가시켜 보면 접선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점점 어떻게 돼? 접선 기울기가 작아집니다. 접선 기울기가 계속해서 작아져요. 접선 기울기가 작아져요. 접선 기울기가 작아져요.
이런 식으로 접선 기울기가 점점 기울기가 이쪽으로 가면 큰 거고 이렇게 가면 감소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기울기 컸다가 좀 더 작아졌다가 좀 더 작아졌다가 0이 됐다가 음수돼서 계속해서 작아집니다. 언제까지? 요점이 될 때까지 작아져. 자, 그럼 여기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접선 기울기를 표시한 부분은 접선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접선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지, 그치? 자, 접선 기울기가 감소하면은 f'x가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접선 기울기가 감소하면은 이계도 함수는 어떻게 돼? 두 번 미분한 녀석의 부호는 0보다 같거나 같겠지, 그치? 그죠? 따라서 요 부분은 어떤 상황인고 하니까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0보다 같거나 작은 요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럼 이런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위로 블록인 모양이죠. 그죠? 이 녀석이 바로 위로 블록인 상황을 뜻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위로 블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보자. 접선 기울기가 이렇게 됐다가 이제 다시 어떻게 돼? 점점 접선 기울기가 음수에서 점점 커져서 0이 되고 점점 계속 커집니다. 이렇게 접선 기울기가 계속 커져요. 자, 그럼 접선 기울기가 증가하면은 도함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이계도 함수는 어떻게 되겠어? 0보다 같거나 같은 양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쪽 부분은 뭐가 되냐면 이계도 함수가 0보다 같거나 큰 부분이 되는 거고 자, 그럼 이계도 함수가 0보다 같거나 큰 부분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게 그려지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 녀석의 의미는 뭐랑 똑같다? 아래로 블록하다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떤 함수가 아래로 블록이냐 위로 블록이냐는 이계도 함수의 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 자, 이계도 함수의 부가 0보다 같거나 작으면 위로 블록, 이계도 함수의 부가 0보다 크면은 아래로 블록이 되는데 요걸 여러분들이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은 뭔고 하니까 2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 알죠? 2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 2차 함수가 아래로 블록이면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고 2차 함수가 위로 블록이면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였잖아. 요거랑 똑같이 생각해 주면 돼요. 왜? 2차 함수도 두 번 미분하면 최고차항 계수로 상수가 나오게 되거든. 그래서 이계도 함수가 0보다 같거나 같다. 그럼 2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가 0보다 같거나 같다. 이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위로 블록이다. 이계도 함수가 0보다 같거나 커. 그럼 2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면은 아래로 블록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계도 함수의 부호를 보고 이제 우리가 위로 블록이냐 아래로 블록이냐 판단하면 되는데 그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뭐랑 유사하다? 2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랑 유사하다. 그거 부호 해석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네. 요렇게 이제 그래서 이계도 함수는 결국 우리가 이계도 함수의 목적은 뭐냐면은 위로 블록하냐 아니면은 아래로 블록하냐 요거를 판단할 때 씁니다. 아래로 블록하냐 요걸 이제 판단할 때 쓰고요. 자, 그럼 요 그래프를 봅시다. 요 그래프 3차함수 그래프를 보면은 얘가 이제 위로 블록이었다가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게 되는 요 경계점이 있죠. 요 경계점이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변곡점. 곡률이 변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또는 아래로 블록에서 위로 블록으로 바뀌는 그 경계에 있는 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그런다. 변곡점이라고 그러고 그럼 이 변곡점은 어떻게 판단하는 거 아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이계도 함수의 부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그 사이에서 어떤 지점이 생겨요? 이계도 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생기게 되겠지. 그래서 변곡점은 이계도 함수가 0이 되면서 0이면서 요 a 값 전후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게. 도함수가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는 요런 경계에서 뭐가 생겨? 변곡점이 생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요런 점에서 변곡점이 생긴다. 자, 그럼 요거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 풀어보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192페이지 필수의 제 14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190페이지 필수의 제 14번 문제. 자, 14번에 1번 일단 쉬운 3차 함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y는 x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5라는 이런 3차 함수가 있는데 다음 곡선의 오목과 볼록을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변곡점의 좌표가 있으면 구해봐라 뭐 이런 문제예요. 자, 일단 한번 미분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도함수부터 구해볼게요. 자, 도함수 구해주면 어떻게 되지? y''은
3x 제곱 빼기 6x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한 번 더 미분해 봅시다. 두 번 미분해 주면 어떻게 돼요? 6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그죠? 6x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듯이 한 번 미분한 걸로부터 이제 도함수의 그래프를 하면 원래함수의 그래프를 알 수 있다 그랬잖아. 그치?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이 녀석은 3x로 묶어주면은 x-2 이렇게 되니까 자,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도함수의 그래프. 자, 도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아래로 블록인 이차함수고 0과 2에서 어떻게 돼요? 0과 2에서 x축과 만나는 요런 녀석. 요게 이제 y 프라임 도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원래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도함수가 뿔맛뿔 이렇게 부를 가지니까 원래함수는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지, 그치? 증가, 감소, 증가. 요게 이제 y, 원래함수 y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여기 요 도함수의 축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축 0과 2 사이에 여기 이제 이차함수니까 1에서 축을 가지겠죠. 그래 안 그래요? x가 1일 때 축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도함수는 요 1을 x가 1일 때를 기준으로 도함수가 계속 그 도함수가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돼? 증가하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도함수 값이 감소하다가 도함수 값이 증가하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도함수 자체 y 프라임 값이 점점 작아지다가 다시 커지잖아. 그죠? 점점 작아지다가 다시 커진다. 그럼 도함수가 작아지면은 도함수가 감소 상태에 있다는 얘기니까 이계도함수는 뭐가 되겠어요?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요거 이계도함수를 위에다 이제 그려보면은 얘는 이제 뭐가 돼? 얘는 6배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이야.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이제 x 값이 1일 때 이렇게 1,0을 지난 요런 직선 요 녀석이 지금 이계도함수 y2 프라임입니다. 그래서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잖아. 그치? 이계도함수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면 원래함수가 아니고 그 녀석의 도함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또 도함수의 부호가 뿔맛뿔이니까 원래함수는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변곡점은 어디서 있냐? 이계도함수가 0이 되는 요점. 이계도함수가 0이 된 요점을 기준으로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잖아. 그래 안 그래? 그지?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여기가 변곡점이야. x가 얼마일 때? x가 1일 때. 그럼 x가 1일 때는 요점입니다. 원래함수에서는 원래함수에서는 요점이 되고 요점이니까 x가 1일 때 y값은 뭐 구하면 돼요. x 대신 1 대표면 y값 얼마 나오나? 3 나오네. 요점이 잡히고 1,3이 되는데 여기가 변곡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1,3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얘 전에는 위로 블록한 모양, 그 다음에 얘 이후로는 뭐가 되는 거야? 아래로 블록한 모양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 나온 대로 뭐 이제 오목블록을 판단하라 그러면은 답은 어떻게 적어주면 되냐면 x가 1보다 같거나 작은 지점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위로 블록한 모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x가 1보다 같거나 큰 영역에서는 뭐가 돼요? 아래로 블록이 된다. 이렇게 이제 답을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변곡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 변곡점의 좌표는 1,3이 된다. 이런 식으로 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는 이제 여기 구간을 적을 때 얘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되죠. 우리가 구간을 가로 쳐서 이제 얘기하는 걸 배웠으니까 음의 무한대부터 1까지는 위로 블록 그 다음에 1부터 양의 무한대까지는 아래로 블록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여긴 실은 뭐 이제 여긴 대괄호로 해도 되고 소괄호로 해도 돼요. 왜냐면 여긴 경계점이기 때문에 포함하는 걸로 적어도 되고 포함 안 하는 걸로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답지에는 지금 포함 안 하는 걸로 적어놨는데 포함을 시켜도 실은 큰 문제는 없어요. 알겠죠?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이계도함수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예, 이계도함수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점은 바로 뭐가 된다? 변곡점이 된다. 변곡점은 어떤 점이다?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이 경계가 되는 점이다. 그런 게 이제 변곡점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3차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변곡점을 한번 다뤄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변곡점은 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다뤄주면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문제는 뭐 크게 어려운 문제들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변곡점 이계도함수에 대한 내용을 이제 배웠으면은 앞단원으로 넘어가서 이제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다시 한번. 극대극소. 자,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
우리가 수트에서 배운 거가 똑같아요. 수트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은데 지금 조금 전에 배웠던 함수를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그 표시해 14번의 1번 문제를 다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줄게. 자, y가 지금 3x제곱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5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도함수랑 이기도함수 다 구해봤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여기 도함수 구해보면 도함수는 3x제곱 빼기 6x가 되고 그 다음에 이기도함수는 6x 빼기 6 이렇게 되고요. 인수분해까지 다 해가지고 적어보자. 자, 요 그래프 한번 봅시다. 자, 다시 한번 아까 전에 그래프 여기다 좀 크게 그려보면은 자, 원래 이계도함수부터 생각해주면 이계도함수는 이제 기울기가 6이고 여기 1,0 요 점을 지나는 요런 녀석이에요. 예, 요런 녀석인데 자,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잖아. 그지? 그럼 이제 도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도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요 1을 기준으로 증감이 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죠. 그죠? 이렇게. 요게 이제 y 프라임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조금 더 이어서 이제 그려주면은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증가, 감소, 증가. 이런 이제 원래 함수. y는 x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5. 요런 함수가 이제 나오게 되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고요. 변곡점이고, 자, 극대점과 극소점은 어디서 나와요? 극대점은 여기서 나옵니다. 극대점은 여기서 나오고, 극소점은 여기서 나오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x는 0일 때고, 여기가 x는 2일 때야. 예, 여기가 x는 2일 때인데, 우리가 전에 극대극소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자, 극대극소는 극점은 일단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면서,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면서, 그 0 전후로 도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돼요? 바뀌어야 돼. 도함수의 부호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원래 함수는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극대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면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극소점이 되겠죠. 그죠? 그죠? 이렇게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전에 이제 극대극소를 찾았었는데 이번에는 이계도함수를 응용해 줄 거야. 이계도함수. 자, 지금 f'0이 0이고 f'2가 0이니까 0과 2에서 극값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위로 블록인 영역에서 극값이 나오면 얘는 뭐야? 위로 블록인 영역에서 이렇게 극값을 가지면은 얘가 극대점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위로 블록인데 여기 찍혔으니까. 자, 그럼 아래로 블록인데 극점이 있으면 걔는 뭐가 되겠어요? 극소점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아래로 블록인데 여기 극점이 있으면 극소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자, 이계도함수에다가 0 대입한 걸 계산해 볼 거야. 자, 이계도함수 여기 구해놨죠? 여기다 0 대입한 건 마이너스 6인데 얘는 0보다 작아. 그러면은 이계도함수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블록이잖아. 위로 블록인 상황에서 극값이니까 아, 얘는 뭐가 되겠구나? 극대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은 F2'이 이계도함수에다 2 대입한 건 얼마나 되겠어? 12 빼기 6이니까 6 양수 나오죠. 그죠? 그럼 양수니까 얘는 아래로 블록인데 아래로 블록에서 극점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극소점이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이게 극대극소인지 판단할 때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냐 이 부호를 조사를 했다면은 이거 대신에 이계도함수의 부호를 조사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 블록이면서 극값이면은 극대점, 아래로 블록이면서 극값이면은 극소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들 책에 어디에 있는 거 아니까 저기 180쪽에 있습니다. 180쪽. 자, 180쪽 펴셔가지고 함수의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는 또 다른 방법.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도함수를 이용한 함수의 극대와 극소의 판정. 얘는 이제 수학 2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도함수 값이 0이면서 F'A가 0이고 X는 A 좌우에서 F'X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극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극소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이계도함수. 요게 이제 오늘 처음 배우는 건데 이계도함수를 이용한 함수의 극대와 극소의 판정은 어떻게 되냐? 이계도함수를 갖는 fx에 대하여 f'a가 0일 때 이계도함수에다 a 대입한 게 음수면은 어디야? 위로 블록이야. 음수는 위로 블록이니까 극대점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a에서. 그 다음에 이계도함수가 f'a가 0보다 크면 그럼 이계도함수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블록이죠. 그죠? 아래로 블록이면 x에서 무슨 값을 가지겠어? 극소값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그림을 여러분들 요 그림을 보세요. 위로 블록인 구간, 아래로 블록인 구간 요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극대극소 판정하는 거는 원래 이제 우리가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법을 골라서 쓰면 됩니다. 무조건 이기도 함수를 구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두 번 미분해서 식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거든. 한 번 미분한 걸로 미분 한 번 한 식이 좀 더 편하면 이제 한 번만 미분해가지고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조사해주면 되고, 두 번 미분한 게 더 편하면은 두 번 미분해가지고 부호를 조사해주면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뒤에 필수의 제한 두 문제 정도만 한번 풀어보고, 두 문제 정도만 풀어보고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서요. 삼각함수 나온 걸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삼각함수 나온 걸로. 삼각함수가 조금 어려워하니까 필수의 제 10번의 2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필수의 제 10번의 2번. 자, 필수의 10번의 2번을 보면은 fx가 x 곱하기 sin x 더하기 코사인 x, 그 다음에 x 값의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녀석의 극값을 이제 구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극값을 구해보는 문제인데, 자, 이게 함수가 어떻게 그려질지 몰라요. 우리가 아직 이제 초월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건 정확하게 안 배웠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자, 그래서 일단은 극값이면 도함수가 0이 되는 값부터 찾아야겠죠? 그래서 f'x부터 한번 계산을 해볼 겁니다. 자, 미분해 보면 여기는 고비 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냅두고 더하기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해주면 x 곱하기 코사인 x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x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사인 x죠, 그죠? 네, 이렇게 되니까 사인 x랑 마이너스 사인 x 날라가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x 곱하기 코사인 x 이렇게 일단 나오게 되겠어요. 자, 도함수가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보면은, 자, 0부터 2파이까지 해서 찾으면 되는데, 0부터 2파이까지 해서 x는 0이 아니잖아, 그치? 코사인 x가 0이 되는 점을 찾아주면 되고, 자, 그럼 코사인 x 그래프는 요렇게 이제 그려지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x는 2분의 파이일 때 또는 2분의 3파이일 때 이 도함수 값이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써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증가표를 그려보는 거예요. 증가표. 자, 증가표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x 값이 2분의 파이일 때랑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일 때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자, 도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도함수의 부호를 생각해 보자. 이때는 딱 0이 나오잖아? 이때는 딱 0이 나오고요. 2분의 파이보다 약간 작을 때 생각해 보자. 어차피 x는 2분의 파이보다 살짝 작아도 양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코사인 그래프 좀 크게 그려볼게.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2분의 3파이. 이게 이제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인데, 자, 그럼 2분의 파이보다 약간 작은 부분에서는 x값은 일단 플러스고 2분의 파이보다 약간 작을 때 코사인 값도 플러스니까 이때는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라서 플러스 나옵니다. 근데 2분의 파이보다 살짝 커지면 어떻게 돼요? 얘는 양수인데 얘가 이제 음수로 바뀌죠, 그죠? 그래서 얘는 도함수의 뭐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지? 이쪽은 그러면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x값은 여전히 플러스인데 코사인 값이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니까 음수에서 양수로 바뀐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원래 함수 fx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여기가 뭐가 되겠어? 극대점이 될 거고 여기가 뭐가 되겠어? 극소점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요렇게 증감표를 이용해서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찾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찾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아예 이계도 함수를 구해버리는 겁니다. 자, f'x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조금 한 번 더 미분해보자. 한 번 더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x 곱하기 코사인 x 미분해주면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냅두고 그러면은 코사인 x 더하기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해주면은 마이너스 x 곱하기 사인 x,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도함수가 0이 된 점이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니까 f2 2분의 파이를 계산해보자.
그러면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가 되고요. 자, 그럼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고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돼서 음수가 나오네. 음수가 나오면 위로 블록인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죠? 위로 블록이니까 2분의 파이일 때는 무슨 값이 나와? 대값이 나오겠죠. 그죠? 대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함수가 음수면 위로 블록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함수가 0이니까 어디야? 극점이란 말이야. 그럼 위로 블록인 데서 극점은 여기에요. 극대점이 되겠죠. 그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아까 전랑 상황이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나온 거 확인됐어요. 자, 그럼 이계도함수에다가 이번에는 2분의 3파이를 대입시켜보자. 2분의 3파이 대입시켜주면 코사인 2분의 3파이도 0이고요.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3파이 곱하기 사인 2분의 3파이 인데 사인 2분의 3파이 값이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플러스 2분의 3파이가 나오니까 얘는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디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 되겠어요. 그럼 아래로 블록이면서 극점이니까 뭐가 되겠어? 극소점이 돼버리겠지. 그지? 소점. 어휴 졸려라. 설명 좀 듣자잉. 예.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2분의 파일 때 극대고 2분의 3파일 때 극소구나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본 거예요. 알겠어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이용해서 한번 찾아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계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찾아봤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이제 여러분이 편한 방법 쓰면 돼요. 보통은 이제 두 번 미분하기 귀찮으니까 여기서 이제 끝인 경우들이 많은데 가끔은 이계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생각하기 힘든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계도함수를 가지고 찾아주면 좀 더 편하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둘 중에 편한 방법 쓰면 됩니다. 그럼 문제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때는 못 쓰고 이때는 못 써라라고 얘기를 못 해줘요. 이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많이 느껴봐야 될 부분이야. 자, 그래서 거기 이제 필수예제들 문제들을 여러분 한 번씩 쭉 풀어보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면서 연습을 좀 해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181쪽부터 시작해가지고 극득수 얘기부터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갈게요.